안녕하세요. 손의 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면 식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의사는 이상하게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잠을 설친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의 90%는 식사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사법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식사의 4가지 포인트. 당질의 양을 확인한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식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신경 써야 한다. 1.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2. 매일 같은 종류의 단백질만 섭취하지 않는다. 3. 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고른다. 4. 지질의 균형을 생각한다. 우선 1번부터 살펴보자. 식사를 할 때는 식재료에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단맛이 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질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흰쌀은 약간의 단맛만 나는데 밥 공기 한 그릇에 포함된 당질의 양은 55g이다. 이는 각설탕 약 14개분에 해당한다. 각설탕에는 포도당에 더해 과당이라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흰쌀에 당질량이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식품 당질 등으로 검색하면 그 함유량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식품 겉면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보면 포함된 영양소와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대략적인 당질의 양에 해당한다. 다만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당질 더하기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양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있는 코코넛 버터는 2가지를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100g당 식이섬유가 14.7g, 당질이 2.9g 들어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이 둘을 합쳐서 탄수화물 17.6g으로 표시할 때가 많다. 탄수화물 전체의 양이 많더라도 식이섬유가 많고 당질이 적으면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므로 양쪽의 비율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당질이 많다는 점에서 과일은 맹점이 있는 식품이다. 과일은 매우 달고 맛있다. 사과 한 개에도 약 3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면 제철 과일을 조금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아무래도 단맛이 당긴다면 코코넛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단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름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초콜릿의 경우도 당질이 적은 초콜릿이 좋다. 쓴맛이 강한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좋다. 같은 종류의 단백질은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다음으로 2번을 살펴보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단백이다. 우유를 마시지 않은 날을 정해 실천했다고 해도 그날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다면 결국 유단백을 섭취한 셈이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 3일 정도 꼭 정해두면 좋다. 대두로 만든 제품도 마찬가지다. 두부를 먹지 않는 날에 나토를 먹으면 의미가 없다.
두유 음료도 대두 제품이다. 식품이 달라도 같은 단백질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대두는 매일 먹어도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수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히 증상이 나온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매우 많으므로 엄격하게 섭취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달걀 요리를 매일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중요한 단백질원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3일 이상 같은 고기를 먹을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여성 중에서 빈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철의 함유량이 높은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좋다. 생선도 참치, 전갱이, 고등어 등 종류가 많으므로 그렇게까지 중복 섭취를 두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미료도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음식에든 마요네즈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마요네즈는 의외로 알레르기에 영향이 적다. 마요네즈에는 달걀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분은 지질이므로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일은 적다. 특히 예전부터 출시되어 사용된 기본적인 마요네즈에는 당질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조미료다. 반대로 최근에 출시된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마요네즈의 경우 달걀을 사용하는 대신 당질로 진한 맛을 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잎채소와 견과류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다음으로 3번을 살펴보자.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의식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열을 가하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열하면 채소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므로 식이섬유와 효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생각하여 조리법을 조정하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란 잎채소를 말한다. 감자, 당근, 우엉,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류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에서 섭취를 권하는 채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잎채소라면 배추를 먹든 양배추를 먹든 그 종류는 무엇이어도 특별히 상관없다. 당질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든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식후 마지막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등을 먹으면 된다. 거기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얹어도 좋다. 식이섬유는 견과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처럼 외피로 둘러싸인 견과류는 식이섬유량이 많다. 또 지방도 풍부하다. 호두는 100g당 약 4g, 아몬드는 약 9g의 당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혈당치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자율신경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콩도 100g당 약 4g의 당질을 갖고 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땅콩을 껍질째로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다. 마지막으로 4번을 살펴보자. 지질에 대해서는 오메가3 계열이나 오메가6 계열의 기름 섭취에 주의한다.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 마가린은 절대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 함유율이 낮은 마가린, 팻 스프레드 상품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유지가 80% 이상이면 마가린, 80% 이하면 팻 스프레드라고 분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피해야 한다. 케이크, 쿠키 등의 서양 과자에 사용되는 쇼트닝도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 지질의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영양 성분표에 쇼트닝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식물성 유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산화한 기름도 좋지 않으므로 미리 튀겨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일 제대로 기름을 바꾸는 반찬 가게라면 그곳에서 갓 튀겨낸 음식을 사 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도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되도록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들기름, 아마유 등은 드레싱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음료만큼은 주의해야 한다. 설탕 무첨가 채소 주스라도 피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 등 본래 씹어서 먹어야 하는 재료는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채소 주스 200ml를 한꺼번에 마시면 10g의 당질을 액체라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게 된다. 액체로 만들어 흡수를 좋게 하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다. 시판되는 채소 주스는 마시기 쉽도록 단 과즙 등이 포함된다. 영양 성분표상에는 설탕 무첨가라고 적혀 있지만 당질을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만일 꼭 채소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짜서 단 과즙을 첨가하지 않은 채로 바로 마시는 편이 좋다. 과즙 100% 주스나 요구르트 음료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당질을 한꺼번에 흡수하게 되므로 애초에 마시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요구르트 음료는 유단백이기도 하므로 매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료가 스포츠 음료다. 이 역시 설탕 무첨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합성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최근 들어 합성 감미료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지방의 합성,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 실험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 등을 참조했을 때 단맛을 꼭 원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혈당치가 올라가고 만족감도 주는 설탕을 먹는 편이 훨씬 낫다. 에리스리톨은 비교적 건강에 영향이 적은 감미료다. 이 감미료는 천연 당 알코올의 한 종류로 합성 감미료와는 다르다.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한다. 음료에 포함된 성분으로 당질 외에 카페인이 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힘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등을 어떻게든 마시게 되는데 이는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 없이는 견딜 수 없다면 그만큼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는데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신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스 커피는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룩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이것이 자율신경의 불안정을 조장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 카페인, 당질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은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괜찮다. 한방에서는 몸을 차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수분은 본래 물로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먹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먹는 횟수를 신경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주장은 사실 당질 섭취와 관련해서 나오는 논이다.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부족해진 당질을 보충하는 주기로 하루 세 끼가 안성맞춤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루 두 끼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먹고 당질을 섭취하면 한번 혈당치가 오른다. 이후 혈당치가 내려가도 점심 식사를 거르고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마침 그때 저녁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더 올라간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피하려면 세 끼를 먹는 편이 무난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당질로 뇌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케톤체로 움직이는 식사를 하면 식사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어도 상관없다. 이틀에 세 번도 좋고 이틀에 한 번도 괜찮다. 즉, 필요한 칼로리와 단백질만 보충된다면 식사 횟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고 혈당치가 안정되면 공복감이 매우 완화된다. 케톤체로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것을 케토제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갑자기 허기를 느끼는 기하감이 없다. 반대로 당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데 대한 공포감이 매우 커서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 당질 중심의 식사에서 해방되면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 식사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역시나 가능한 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식사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생각한다. 당질 제한식으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소량의 당질을 포함한 식사를 자주 하는 편이 좋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루에 섭취하는 당질의 양을 줄여가도록 한다. 하루 3번 식사를 할 경우를 예로 들면 아침에는 장을 자극하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점심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간대 직전이므로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오후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은 조금 더 당질 섭취를 늘린다. 저녁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식 시간이 길어지므로 케톤체를 만들기 쉬운 지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취침 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좋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 전체의 식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나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는 양에 대해서는 당질 섭취량만 주의한다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사람은 대여섯 회로 나누어 먹고 이후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서너 회로 나누어 먹으면 된다. 만일 바빠서 한 끼 정도 걸렀는데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자율신경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 마른 사람은 체중이 많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살이 찌고 있다면 하루 식사량을 정해 자율신경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분한다.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상당한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자카야와 편의점을 제대로 활용한다. 나쁜 식사의 대표적인 예는 패스트푸드다. 햄버거에는 고기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탄수화물인 빵 사이에 끼워서 먹는 데다 프렌치 프라이와 청량 음료를 곁들여 먹을 때가 많아 지질과 당질 섭취 면에서 봐도 좋지 않다. 게다가 패스트푸드는 빨리 먹는 경향이 있어 단숨에 혈당치가 오른다. 꾹꾹 씹어 먹는 것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라면이나 우동만 먹는 단품 식사도 좋지 않다. 라면에 밥을 말아 먹거나 우동과 유부초밥을 함께 먹는 조합이 제일 나쁘다. 한편 육류의 경우 배부르게 먹어도 좋다.
돈가스 같은 튀긴 음식도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면 먹어도 괜찮다. 나도 자주 돈가스 가게에 가는데 돈가스만 먹고 밥은 먹지 않는다. 영양 불균형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육류는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저녁 외식을 하기에 제일 좋은 곳은 사실 일본식 술집 이자카야다. 메뉴에 고기, 생선, 채소의 선택지가 풍부하여 자율신경을 매우 안정시키는 식사를 하기 쉽다. 술만 먹는다면 의미가 없지만 균형 있게 먹는다는 의미에서 이자카야를 활용해도 좋다. 외식을 하면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데 고혈압 등에만 주의한다면 그렇게까지 염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편의점에도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는 음식이 많다. 호두와 아몬드 외에도 오징어 또는 소금을 살짝 가미한 마른 오징어 등은 술안주 종류로도 좋다. 계산대 주변에 있는 꼬치, 소시지 구이 등도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적합하다. 편의점에서는 삶은 달걀을 낱개로도 팔고 두부는 1인분짜리 작은 팩으로도 나온다.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면 어느샌가 먹어버리게 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편의점에서 소량을 사는 것이 좋다. 당질 제한은 절반부터 시작한다. 당질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질 제한을 식단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의 당질 섭취량을 60g 이하 정도로 억제한다. 쌀밥 한 공기에 포함된 당질이 55g이므로 이를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당질을 통한 칼로리 섭취 비율을 60% 정도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권고 비율에는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쌀을 먹게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이를 당질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270에서 280g이며 하루에 쌀밥 5공기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자신이 당질에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를 걸러본다. 점심을 걸렀을 때 오후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나빠진다면 이미 당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적당량의 당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을 하는 경우 현재 먹고 있는 당질 섭취량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선 절반으로 줄여보도록 한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하루에 130g 이하의 당질을 섭취하는 것을 당질 제한으로 보고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권고하는 일일 당질 섭취량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양이다. 당질 제한으로 유명한 야마다 사토루 의사는 한 끼에 20에서 40g의 당질 섭취를 권고한다. 하루에 3끼를 먹을 경우 하루 상한이 120g이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양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당질을 먹든 먹지 않든 간에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인체가 갖춘 대사다. 만일 당질 제한으로 컨디션이 안정되었다. 갑작스러운 공복이 사라졌다. 졸음과 나른함이 없어졌다.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등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 효과를 본 것이라고 봐도 좋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사실 취침 중에 많이 나타난다. 이를 갈거나 몸이 경직되고 도중에 잠에서 깨거나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당질 제한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져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